안녕하세요. 김임순입니다. 오늘은 건강을 통한 행복 찾기 중에서 교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출과 약속 건수가 그 사람의 건강 수명을 좌우한다 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은퇴 후에 매일 집을 나가서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한 만남이나 모임이 없어도 혼자 외출하는 경우죠. 등산을 가든가 산책을 가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밖에는 나가지 않고 집에서 전화로 사람들과 친구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외출 없이도 친구들과 꾸준히 교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는 무교류 외출파 혹은 방콕 교류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할까요? 자, 교류 없는 외출을 하거나 외출 없는 교류를 하는 것이 인생 후반부에 어떤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외출 건수와 사회적 교류에 대한 연구를 한 조사가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외출을 어느 정도 하는지, 그리고 사회적인 교류는 어느 정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것들을 조사했던 거죠. 자, 매일 한 번 이상 집 밖을 나서면 외출파로 분류를 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친구나 지인이나 전화를 하거나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면 교류파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살던 습관대로 살면서 4년을 지켜봤다는 것이죠. 그 결과 매일 외출하고 매주 교류도 하는 사람을 A그룹으로 보았고요. 약속이나 모임 없지만 혼자 외출하는 그룹은 B그룹, 그리고 밖에는 나가지 않지만 집에서 전화로 또 영상통화로 지인들과 교제하는 교류파를 C그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고립파도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기 비교 대상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4년 후에 신체 활력은 어떻고 자립도는 어떤지 하는 일상생활의 행동 능력을 분석했는데요. 당연히 외출도 하고 교류도 하는 그룹 A가 가장 좋았다는 것이죠. 자, 나홀로 외출하는 외출파인 경우는 행동 능력 감소 폭이 훨씬 커졌다. 그러니까 4년 후에 행동 능력이 많이 감소해졌다는 것이죠. 방콕 교류파는 1.6배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교류파는 그래도 홀로파보다 낫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여성들이 주로 하는, 아줌마들이 주로 하는 수다라는 것이 건강에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시 가장 좋은 것은 외출도 하고 교류도 다 하는 그룹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어떤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것을 분석해 봤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홀로 외출파는 대개 남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방콕 교류파, 집에서 전화하고 수다 떠는 경우는 여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즉, 남자들의 경우는 홀로 등산을 다니거나 산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자는 집에 머물면서 수다를 떤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남자들의 경우는 나이 들어서 타인과 교류하는 것, 교제하는 것에 더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성들의 경우는 바깥 출입의 횟수를 늘리는 것이 더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체와 건강을 어,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이끄는 요인들을 연구해 봤더니 노동하는 것, 일하는 것이 최고로 건강하게 하는 요인이다라는 것이 나타났죠. 즉, 외출하고
교류하는 효과와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자원봉사하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취미학습을 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즉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를 만나거나 동네 사람 만나기, 보건소 같은데 정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다니는 것, 이런 것들도 건강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 참여 강도가 클수록 많을수록 더 건강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 노인학 연구소에서는 60대부터 80대까지의 건강 상태에는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10명 중에 2명 정도는 활동이 왕성하고 활기가 있다. 즉 노익장을 과시한다 하는 매우 건강한 상태이고요. 60%는 그 나이대에 맞는 평균 몸 상태를 가지고 있다. 즉 60대, 70대, 80대는 돌아다니는 비교적 자기 활동이 가능한 그런 시니어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10%는 혼자서 자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맨 아래 10%는 요양원에 있거나 거의 집에서 와상 상태인 노인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지금 시대에 노노 케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70대가 좀 덜 건강한 70대를 보살피는 것, 건강한 80대가 말벗도 돼주고 친구도 돼주는 그런 노노 케어가 이제는 매우 중요하게 떠오르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일을 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문제와 상관없이 혈기가 왕성하고 활발한 20%, 즉 건강하니까 일을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일을 하니까 건강할 수도 있다고 하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실제 65세 이상 고령자를 추적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년 퇴직하고 편하게 여유 있게 살던 사람들은 건강이 나빠졌을까요? 좋아졌을까요?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계속 지켜보면 건강이 나빠졌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전업이건 부업이건 일하는 동년배는 훨씬 건강하다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퇴직 후 첫 2년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인지 기능이 감소되는 정신 건강에 영향을 받고요. 4년쯤 후에는 행동 능력이 감소된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특히 일이 우선이었던 매우 중요했던 사회 분위기에서 살아온 경우가 더욱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인생 전반전, 인생 후반전 이렇게 나눈다면 사실은 후반전이 더 건강하게 활력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인생 후반기로 갈수록 소속된 단체에서 활동을 하거나 정기적인 친교 모임을 갖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종교 활동도 좋고요. 봉사, 사회봉사 이런 것들도 건수가 많을수록 신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력 이상으로 혹은 재정 수준 이상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건강에 해롭고 노년을 지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나오나요? 자신의 에너지가 100이라고 한다면 90, 80 정도만 활동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자, 사회적인 교류는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가미하면 음식의 맛도 좋아지고 풍미도 있지만 그리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지만 지나치거나 부족하면 역시 건강에 위해성으로 나타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생 후반기의 건강 중에는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외출하고 약속하고 대화하는 것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이라도 외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